자, 오늘의 시사평론가 리엘 파트너스의 금요일을 좋아하는 변호사죠. 이승기 변호사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승기 변호사,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좀 목소리가 좀 밝으십니다. 예, 금요일입니다. 예. 자, 오늘 첫 번째 이슈부터 한번 가볼까요? 예, 오늘 첫 번째 이슈는 공수처법 개정안 통과, 야당 비토권 무력화입니다. 예. 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공수처법 개정안이 어제인 10일 오후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를 했습니다. 그 연내 공수처 출범이 가시화됐다는 그런 전망인데 이번 개정안 어떤 내용입니까? 예, 이번 공수처법 개정안은 그 야당의 비토권, 그러니까 거부권을 무력화시키는 게 핵심입니다. 현행 공수처법은 이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총 7명 중에서 6명 이상이 찬성해야 최종 후보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예. 문제는 이 추천위원 7명 중에서 야당인 국민의힘이 추천한 2명이 있는데 이들이 반대하는 이상 그 6명 이상의 동의를 받기 어렵다는 겁니다. 예. 이를 야당의 비토권이라고 하는데요. 최초 공수처법을 통과시킬 때 이 공수처의 그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런 규정을 넣은 것이었습니다. 예. 하지만 이번 공수처장 추천위에서는 3차례 표결을 시도했는데 6명 이상 찬성 조건을 만족하는 후보를 출연하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민주당 측에서는 이 국민의힘 추천 목신 이 2명의 위원이 공수처 출범에 발목을 잡고 있다. 이렇게 보고 이번 개정안을 통해 최종 후보 추천 기준인 6명 이상을 제적위원 3분의 2 이상, 그러니까 7명의 위원 기준으로 하면 5명 이상으로 고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상 야당의 거부권, 그러니까 이제 비토권이 사라지게 된 거네요. 예, 맞습니다. 그 야당목 추천위원 2명이 동시에 반대해도 여당목 추천위원 2명과 또 법무부 장관, 법원 행정처장, 그리고 대한변호사협회장과 같이 이제 당연직 추천위원 3명의 찬성으로도 이제 최종 후보를 의결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 외에도 이번 개정안을 보면은 국회의장이 10일 이내에 기한을 정해 추천위원 추천을 요청하면 교섭단체는 응해야 한다라는 조항도 추가를 했는데요. 곧 야당이 이제는 계속해서 이제는 회의를 지연하는 이 지연 전술을 사전에 차단하도록 그렇게 이제는 규정을 한 겁니다. 그 민주당은 이번 공수처법 개정안 통과에 전력을 다했고 또 정의당 역시 그 당론으로 찬성 입장을 밝혔는데, 자, 그런데 일부 그 의원들이 당론과 반대되는 입장을 밝혔다고 해서 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 이번 개정안이 그 재석 의원 287명 가운데 찬성 187명, 그리고 반대 99명, 기권 1명으로 최종 가결이 됐습니다. 네. 반대한 99명은 대부분 이제는 거의 대부분이 아니라 모두 이제는 국민의힘 측 의원이라고 보면 되고요. 네. 다만 기권 1명이 좀 의미가 있는 게 기권 1명이 바로 정의당의 장혜영 의원입니다. 이 장혜영은 그 당론과는 달리 기권표를 던진 이유에 대해서 이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이 공수처법 개정안은 민주주의 원칙을 훼손한다. 그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또 논란이 된 게 바로 민주당의 조응천 의원입니다. 예, 조응천 의원은 이전부터 공수처는 야당의 비토권이라는 안전장치가 있으니 과하게 우려되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제 그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법 개정을 진행한다. 라면서 이제 쓴소리를 해왔는데 이번 개정안에 대한 투표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자리를 계속 지켰습니다. 하지만 찬성, 반대, 기권 그 아무 버튼도 누르지 않았는데요. 어떻게 보면 의견 없음, 그러니까 기권과 같은 입장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조 의원은 민주당 지지자들의 이제 비난이라든지 혹은 향후 징계가 청구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그런 건 내가 다 감당해야 될 몫이다, 이런 취지로 답변을 했습니다. 당론과 배치되는 이 두 의원에 대해서 민주당과 정의당이 각각 어떤 조치를 취할지도 좀 앞으로 향후 좀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은 앞으로의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예, 문 대통령이 이제는 공수처 연내 출범을 최우선 과제로 보고 있는 만큼 신속히 처리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우선 이번 개정안이 공포 과정을 거쳐서 즉시 시행이 되는 대로 이르면 다음 주에는 공수처장 추천위원회가 재가동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공수처장 후보 추천 절차에 본격적으로 다시 들어갈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미 추천위 회의에서 4차례에 걸쳐 후보자 검증과 그리고 토론을 이미 끝마쳤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소집될 이제 5차 회의에서
기존 후보자 중에서 후보자 2명을 최종 압축을 해서 대통령에게 추천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에는 대통령이 그중 1명을 공수처장으로 지명하고 국회 청문회를 거쳐 최종 공수처장으로 임명이 되는 건데요. 이르면 이달 말이나 뭐 늦어도 내년 1월 초에는 공수처장 임명과 함께 이제 공수처 조직 구성을 거쳐 최종적으로 공수처가 공식 출범할 것으로 그렇게 전망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 초대 공수처장으로 누가 가장 유력할까요? 예, 연내에 이제는 공수처를 출범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타임라인을 맞춰야 되는데요. 그렇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새 인물을 다시 찾기보다는 기존 후보군 안에서 임명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무래도 지난달 18일 마지막 회의에서 각각 5표로 최다표를 얻은 이제 대한변협이 추천한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 그리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추천한 판사 출신 전현전 변호사가 가장 유력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계속 또 지켜보도록 예. 하고요. 자, 이제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예, 다음 이슈는 문화 동북공정, 중국이 김치 원조입니다. 자, 중국 최대의 포털 사이트 바이두의 백과사전에 우리나라의 김치가 중국에서 전래됐다는 내용의 기술이 되고 있고 기술되어 있고 또 중국 언론들도 이를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있다는 이게 또 뭐 어떻게 된 일입니까? 요새 계속 이러네요. 예, 그 바이두 백과사전을 보면은 이 김치는 여러 번의 이제 발전 단계를 거치고 있답니다.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중국 염장 채소 이제 파오차이가 중국의 삼국 시대에 한국으로 건너가서 한국의 김치로 또 변형이 된 거라고 그렇게 설명돼 있습니다. 결국 중국의 파오차이가 김치의 원조이고 우리나라는 이를 받아들여 우리나라식으로 이 파오차이를 김치로 변형시켰다는 겁니다. 좀 이게 좀 황당한 이야기이긴 한데 예. 이게 이제 뭐 김치만의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그 최근에 뭐 한복이라든지 뭐 또 뭐 아리랑도 중국의 고유 문화라고 주장하는 일이 또 계속 또 있었다고 해요. 예, 우리나라의 이 전통의 문화를 중국의 문화로 둔갑시키려는 이 문화 동북공정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일단 동북공정이라는 게요, 중국 국경 안에서 벌어진 모든 역사를 중국 역사로 만들기 위해 2002년부터 중국이 대대적으로 추진한 연구 프로젝트를 말합니다. 곧 우리나라로 따지면 이제 고구려나 발해를 포함한 이 한반도 역사도 중국의 일부로 만들려는 목적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건데요. 이걸 문화 측면으로 확대하면은 바로 문화 동북공정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실제로 지난 2011년 중국은 그 조선족이 중국의 소수민족이므로 이들이 부르는 노래 아리랑도 중국의 문화다라고 하면서 연변 조선족 자치구의 아리랑을 중국의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하려고 시도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다행히 우리나라 정부가 2012년에 아리랑을 유네스코에 먼저 등재 신청해서 아리랑이 우리나라의 무형문화유산으로 미리 등재가 되는 바람에 이제 다행히 아리랑을 뺏길 그 위기를 우리가 극복을 했는데요. 뭐 이런 사례도 있고, 그리고 또 우리의 한복도 중국 명나라 시대 때의 의상인 한푸에서 유래한 것이라고 주장도 했습니다. 실제로 이제 중국에서 개발한 이제 샤이닝 니키라는 모바일 게임이 있는데요. 이 게임이 우리나라에 진출을 했는데 그 게임 내에서 한복을 이제 이 게임이 이제는 뭐 캐릭터의 옷을 입히고 뭐 꾸며주고 이런 게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게임 안에서 이제 한복을 한국의 전통 의상이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중국 네티즌들이 그게 말이 안 된다, 이거 중국 의상이다 해갖고 이 게임에 불매 운동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샤이닝 니키 측에서는 아예 그 말이 맞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시장에서 아예 철수를 해버렸습니다. 그런 사례까지 있었습니다. 근데 그거 아세요, 이승기 변호사? 예. 그 중국의 그 쿵푸 있잖아요. 쿵푸. 한푸 예, 말고 쿵푸. 쿵푸가 이제 태권도에서 나간 거예요, 그게. 예, 저도 그렇게 믿고 있고. 그리고 원래 중국 땅이 우리나라 땅이었다니까요. 네, 우리나라 제주도에서 이렇게 딱 출발해가지고 위까지 쫙 이렇게 중국으로 이렇게 나간 거예요. 우리 땅이에요, 거기가. 예, 맞죠. 예, 그렇게 보고 싶은데 오늘 알았죠. 어떻게 보면 이 중국의 약간 빗나간 애국주의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말들이.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신경 쓰지 말고 대신에 이제 이런 것들이 중국의 뭐 이렇게 일부 네티즌들의 그냥 뭐 댓글이라든지 뭐 이런 글들일 줄 알았는데 뭐 포털 사이트, 중국 대표 포털 사이트에 뭐 이렇게 백과사전에 뭐 이런 게 올라가고 한다면 그러면은 이건 우리 정부에서도 조금 뭐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좀 짚어줄 필요가 있지 않나. 맞습니다. 이거는 좀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예, 우리 정부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때그때 아주 단호하게 공식적인 입장을 밝힐 필요가 있고요. 특히 중국의 이 잘못된 애국주의에 대해서는 거의 경고의 메시지를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뭐 전략적인 접근도 중요한 게 방금 말씀드렸듯이 아리랑을 유네스코에 등재한 사례처럼 중국보다 한 발 앞서 움직이는, 그래서 명분과 실리를 동시에 얻는 그런 접근도 중요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좀 재밌는 내용이었네요. 예. 자, 아무튼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또 월요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시사평론가 리얼파트너스의 이승기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